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 그리고 또 부럽기도 한 소식, 그리고 정말 기분 나쁜 소식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분 나쁜 소식인데요. 우리 정부는 정말 인도네시아에게 뭔가 약점이 잡힌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KFX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재협상을 해준다는 소식입니다. 박태성 주 인도네시아 대사가 최근 프로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KFX 재협상 방안을 논의해 다음 주 실무 협상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고 정부 관계자가 9월 18일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이 KFX 사업 분담금 감경,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이전 확대, 분담금 현물 납부, 체납 분담금에 대한 이자 면제 등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이 21일 인도네시아로 떠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1조 7,338억 원의 분담금을 내기로 계약했지만 지속적으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해서 현재까지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체납된 상태인데요. 올해 국방 예산으로 2,700억 원을 책정해 놓았지만 정부가 집행을 거부하는 등 KFX 분담금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에게 분담금을 20%에서 15%로 낮추고 기술 이전을 대폭 확대하며 분담금을 자국산 수송기나 원유로 주겠다는 제안을 해서 우리나라를 당혹해 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분담금 체납 이자까지 내지 않겠다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해서 관계자들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로파이터 등 유럽제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발을 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돈은 돈대로 떼이고 기술은 기술대로 뺏기면서 KFX 전투기의 비용 상승 리스크까지 가져온 당국의 사업 관리 능력, 세금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해주러 우리 관계자 10명이 인도네시아로 간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20% 개발 비중에서 20%를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더 깎아달라. 그리고 기술 이전 더 해달라. 또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산해야 할 50대의 이 KFX 기체 이것의 생산 할당량을 좀 줄여달라. 이런 요구도 전에는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필요도 없는 CN-235 같은 이런 소형 수송기 CN-235 이거 지금 공군에서 특수적 용도로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체가 작고 해서. 그래서 지금 셔틀 용도 또는 VIP 수송 용도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CN-235를 더 사가라. 그거로 대체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CN-235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되면 또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CN-235 가지고 해상 초계기를 만들어라, 정찰기를 만들어라, 전자전기를 만들어라, 이런 아이디어 내겠죠. 왜? 카이가 공군보다 갑이니까. 지금 청와대 수석급이 지금 사장으로 가 있으니까. 야, 지금 우리 KFX 사업 잘 안 되면은, 니네들 책임질 거야? 공군 아이디어 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갈런지 차라리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 예산 전체를 다 투입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런 식으로 끌려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끌려갈까? 2018년 여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진해의 해군기지에 이제 여름 휴가를 갔죠. 거기에 바로 인도네시아 협상단들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요구를 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2년 동안 재협상 여러 가지 재협상 요구를 하면서 돈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협상은 해주되 재협상 하기로 우리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재협상은 해주되 그냥 협상 결례를 선언하고 우리 돈으로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나라에게 끌려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현용 주력 전차인 T-90A 전차가 훈련 중에 아군에게 오인 사격을 당해 전차가 완전히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오바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모체에서 실시된 지상군 훈련 중에 대전차 미사일 오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T-90A 전차 한 대가 완파되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디펜스 블로그 등 전문 매체가 현지 시각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러시아 현지 SNS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피격된 T-90A 전차는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9M113M 콩쿠르, 나토 분류명으로는 AT-5 스펜드럴 미사일에 피격이 되어서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판 토우2 정도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북한도 불세2라는 이름으로 유사 체계를 개발해서 사용 중인 미사일인데요. 1974년부터 배치되었고 사거리는 4km에 관통 능력은 800mm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유도 방식이 사수가 표적을 지속 조준해야 하는 반자동 시선 유도 방식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오발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발사 후에 유선으로 유도되며 느리게 날아가기 때문에 사수가 처음부터 명중 의도를 갖고 사격하지 않는 한 오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미사일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사고 전반을 조사하면서 관련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유로 이 유선 유도 방식의 미사일이 T-90을 맞췄는지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훈련장에서 이동하고 있는 전차를 향해서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보병이 휴대하는 대전차 미사일, AT-5라는 대전차 미사일인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전차의 옆구리를 그대로 완전히 정중앙을 그대로 명중을 했고 이 전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육군이 가지고 있는 토우 미사일도 그렇지만은 속도가 느려요. 지금 이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느리고 우리 토우 미사일 같은 경우에 300m 정도를 날아가니까 뭐 음속 채 안 되죠. 초당 300m. 그러니까 그냥 뭐 거의 삐삐삐삐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이동하고 있는 데서 그런데 아주 이렇게 천천히 날아가는데도 이게 사수가 계속 시선을 보면서 이 시선에 연동이 돼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수가 시선을 다른 데로 봐버리면은 미사일이 다른 데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왜? 전차는 지금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사수가 지속적으로 시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봤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이동하고 있는 표적을 그대로 이렇게 정중앙을 때리죠. 이게 지금 정지 표적이 아니고 이동하고 있는 전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수가 이렇게 천천히 날아간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선을 보면서 유도를 해서 정확하게 명중을 했다는 말인데, 아니 지금 러시아 훈련장에서 이 움직이는 전차는 반드시 러시아 군인데 이게 무슨 뭐 전쟁하고 있는 이 전투 현장도 아니고 무슨 시리아 북부의 이들리브 지역도 아니고 여기는 러시아인데 이렇게 했다는 말은 사수가 저 전차를 격파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썸네일에도 그렇게 들었지만 지금 이 전차를 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수가 아니었을까. 혹시 뭐 병행부조리, 러시아군도 사실은 이 공산권 군대이기 때문에 구타 가혹행위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서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상급자가 저 고참이 저기 전차에 타고 있었고 평소에 그 고참에게 이를 갈던 이 대전차 미사일 사수가 그냥 격파시켜버린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장면입니다. 병행부조리 정말 근절해야 되겠고 우리도 뭐 지금이야 이런 대형 사고 발생하지 않은지 그래도 몇 년 됐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2사단에서 임병장 총기 난사라고 그때 뭐 언론에서 이야기했는데 난사가 아니고 조준 사격을 했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적도 있는데 아무튼 병행부조리는 어느 나라 군대든지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동유럽의 루마니아가 최신형인 패트리어트 팩3 첫 번째 포대를 인수하고 전력화 과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루마니아도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모양새인데 우리 군은 도대체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현지 시각 17일 최초의 패트리어트 팩3 포대 인수식을 성대하게 갖고 전력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현지 언론이 9월 17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인수식은 루도비크 오르반 총리, 니콜라이 치우카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미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루마니아 정부는 이번 패트리어트 도입으로 루마니아가 세계에서 17번째, 나토에서 7번째 패트리어트 보유국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오는 10월까지 초도분에 대한 인수평가를 할 예정이며 미군의 지원을 받아 내년까지 제74 패트리어트 방공포병연대의 편성과 훈련을 마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 데베셀루 공군기지에 이지스 BMD 시스템을 건설해 2016년부터 초기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7개 포대 규모의 패트리어트 팩3까지 도입을 해서 수도와 주요 공군기지에 배치를 시작함으로써 SM3와 팩3로 구성되는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2017년 패트리어트 팩3 7개 포대와 MSE 미사일 168발, GMT 미사일 56발 등 총 39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다층 방어 체계 구축을 선언한 나라입니다. 루마니아, 예전에 냉전시대 때 정말 체조 요정 코마네치로 더 잘 알려진 바로 그 루마니아죠. 근데 냉전이 해체되고 루마니아는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일원이 되었고 나토의 최전선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지금 있지만 또 러시아와 가까운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흑해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루마니아가 나누어 쓰고 있죠. 그리고 흑해의 남쪽은 터키가 있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지금 평가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러니까 이 동유럽의 북쪽으로는 폴란드, 동유럽의 남쪽으로는 루마니아에 이지스 어쇼어, 지상 발사 SM3 이지스 전투 체계를 지상에다가 배치를 해서 SM3를 유도를 하는 바로 그 탄도탄 여격 시스템이죠. 그걸 이제 제일 먼저 루마니아에 배치를 했고 두 번째로 폴란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군의 이 SM3를 배치해서 장거리 방공망을, 고고도 방공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자국의 예산을 들여서 이 팩3 미사일 7개 포대를 이제 깔았어요. 그런데 가격이 39억 달러 되게 쌉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보니까 미사일은 아주 적게 구매를 했어요. 미사일 한 발에 70억씩 이렇게 하니까 미사일을 다량 구매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발사기를 다 채우지 못할 만큼밖에 미사일을 못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도탄 요격 전문인, 최대 사거리 40km, 최대 고도 25km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탄도탄 전문 요격 미사일인 이 MSE 버전이 168발, 그리고 이제 항공기 150km까지 날아가서 항공기를 전문으로 요격하는 미사일인 이제 팩2라고 하죠. 그 GMT 미사일 56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SM3와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루마니아는 미국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같이 연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러운 장면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이 중국에게 질 것이다 라는 그런 2000년대 초반의 망령 때문에 미국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MD 체계를 공유하면 미국의 MD에 편입되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라는 그 프레임에 아직도 갇혀있죠. 그런데 그 프레임을 만들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빨리 미국과 이 미사일 방어 체계 공동으로 구축해야 됩니다. 루마니아처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